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온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휴식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 지은이는 마릴린 폴, 펴낸 곳은 부플레저입니다. 저는 바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또 많은 분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해내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단 하루라도 온전한 쉼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만 끝나면, 아이들만 자라면, 퇴사하면, 그러면 좀 쉴 수 있겠지 하지만 인간이 생산성의 도구가 되길 강조하는 이 사회에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고 온전한 쉼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릴린 폴은 세계적인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일 때문에 결국 면역 결핍 질환으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후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연구에 매진하는데요.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쉼의 기술인 안식일 전통에서 중요한 힌트를 찾아내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고 업무 생산성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고 해요. 이러한 연구를 체계화해서 예일대 의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책인데요. 오랜 지혜를 현대적으로 접목하고 구체적으로 휴식을 어떻게 설계하고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어서 우리 삶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휴식의 시간을 저자는 책에서 오아시스 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오아시스 타임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프롤로그와 2부 연습, 쉼이 있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당신은 제대로 쉬고 있는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를 찾아야 할 시간. 나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사람이 일과 휴식 사이에서 삶의 균형을 잡도록 돕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과중한 업무가 주는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한다. 회사를 컨설팅할 때면 종종 직원이 쉬는 날에도 연락이 닿기를 바라는 대표나 관리자를 만나는데 나는 직원을 온전히 쉴 수 있게 내버려 두도록 권한다. 그러면 어떤 관리자는 당황한다. 그들은 쉬는 것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휴식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들과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당신을 위한 책이다. 과거에 나는 뜻하지 않게 매주 휴식 시간을 가졌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관행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친구가 금요일 저녁을 함께 먹는 모임인 하브라에 나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일주일의 하루를 완전히 쉬는 안식일을 경험하게 됐다. 그 경험은 놀라웠고 어떤 식으로든 나만의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한 안식일을 만드는 법을 서서히 배워나갔다. 일주일 중 가장 안정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 당시 미혼인 나는 데이트를 할 때 상대에게 내 일상의 중심이 나만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내 남편인 데이비드와 처음 전화로 나눈 대화가 기억난다. 금요일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자던 그에게 나는 금요일에는 외출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사귀지 않는 편이 좋겠어. 용기 내 데이트를 신청한 상대에게는 심한 말이지만 내게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데이비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혼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매주 하루 오직 자신만을 위한 쉼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만의 안식일을 이 정도로 중요하게 챙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한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차이는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우리는 둘 다 즐길 수 있는 안식일을 찾아야 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으며
중단 혹은 멈춤을 뜻한다. 이 안식일은 온갖 고통으로 삶이 괴로울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지친 자신을 회복할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피폐해진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데이비드와 나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관심사에 맞게 일주일에 하루 동안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고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다. 무엇보다 각자의 일상 루틴에 맞는 휴식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물론 바쁜 일정 속에서 안식일, 곧 오아시스 타임을 만드는 일이 벅차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것이다. 일에 완전히 얽매여서 저녁에도 쉴 수 없는 당신에게 이런 시간은 오히려 쉼이 아니라 불안함을 자아낼 수 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길은 언제나 있다.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오아시스 타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천천히 출발해 토대를 쌓고 목적을 정해 실현할 방법을 찾으며 안식일을 일정에 넣은 다음 원한다면 점차 늘려갈 수 있다. 심지어 당신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말이다. 생산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마음껏 쉴 수 있는 단 하루를 선물한다면 우리는 지금 가능성과 생산성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간다. 효율, 효과, 노력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넘칠 정도다. 못다한 업무를 따라잡으려 밤늦도록 깨어있지만 게임, 소셜미디어 등 우리의 시간을 좀먹는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신과 시간을 집중시켜준다는 앱도 활용해보고 유튜브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음악, ASMR 등을 들어보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끝없는 일과 다중 작업에 따른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낭비한다. 번아웃이 우리 시대를 점령한 지 오래다. 사람은 속도를 늦추는 것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 친구와의 대화, 느긋한 식사 시간을 틈틈이 일과에 끼워 넣으려 애쓴다. 심지어 명상이나 기도도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우리의 피로를 전혀 줄이지 못한다. 한두 시간 재충전을 해보지만 금방 방전되고 만다. 이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내려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 자, 이제 생산성의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 압박감, 긴장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일하지 않는 시간, 멈춤, 쉼, 안식일, 휴일, 오아시스 타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오랜 관행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나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의 배부른 소리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안식일은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위한 오래된 지혜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전통이 잊혀졌을 뿐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삶을 바꿀 만큼 충분한 활력과 생기를 북돋는 휴일을 보내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그러려면 일부 오랜 관념을 버려야 한다. 특히 종교적으로 전통적인 휴일이 주는 엄격함에서 벗어나라. 교회나 성당에 가서 설교의 뜻이나 종교적인 충만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거나 유대 교회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만큼 중얼거리는 기도를 몇 시간 동안 듣는 일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쓴 올리버 섹스는 어린 시절에 런던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안식일을 아름답고도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가족 행사를 통해 느끼는 친밀감을 좋아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배척당한 뒤 집을 떠나면서 안식일 의식을 버렸다. 그러나 이후 동성애자라도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꺼이 안식일의 전통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 마음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그러자 할 일을 마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날, 바로 안식일이 점점 생각났다. 섹스의 경험은 안식일이 지닌 가장 좋은 점을 취하고 우리의 생활과 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맞춤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대중매체, 저술가들의 글, 기업계, 종교계에서 사람은 매주 휴식과 회복을 위해
하루를 쉬는 일이 주는 이점을 재발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안식일은 매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가장 좋았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준다. 그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 성찰, 재충전을 하며 실천 사항이나 기한 혹은 성취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만의 안식일, 곧 오아시스 타임은 사막 같은 현실에서 나를 돌보고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출구일 뿐만 아니라 사다리이기도 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겠다고 말하는 것은 도발적인 행동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상의 존재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긴장을 풀고 속도를 늦추고 함께 어울리고 삶의 축복을 경험하는 좋은 하루를 보내겠다는 다짐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힘을 진정으로 누리려면 목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은 매주 즐거움, 회복, 성찰, 그리고 신성함에 대한 감각을 깊게 할 시간을 만드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는 것에 대하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매주 하루 동안 소셜미디어를 멀리하고 휴식을 취한다. 나는 매주 하루 동안 디지털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숨을 쉬는 계기, 오프라인에서 창의적으로 시간을 보낼 계기로 삼는다. 그러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먼 땅에서 온 이방인처럼 온라인 생활로 돌아간다. 나는 활력을 충전한 상태로 흥분까지 느끼며 디지털 세계로 다시 뛰어들어가 그동안 놓친 것들을 본다. 실제로는 내가 놓친 것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내가 웹의 세상과 단절하는 동안 사람들이 이메일로 보낸 시급한 문제 중 대부분은 어찌된 일인지 저절로 해결된다. 놀라운 일이다. 현대사회는 인간을 쉬게 하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일하게 만든다. 쉴 때조차 광고료를 발생시키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휴식을 빼앗긴 인간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책임감, 불안감에 쉼없이 달리다 보면 돌아오는 것은 우울증, 번아웃, 결국 모든 걸 다 해내려다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내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 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이 책은 그것을 위한 길잡이다. 오아시스 타임을 보내며 우리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할 수 있다. 내면의 나침반을 다시 설정해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다. 쉬면서 목표와 꿈을 향한 방향 감각을 되찾고 열의와 건강을 빼앗는 피로와 번아웃의 악순환을 끊는다. 다른 사람과 다정하고 느긋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오아시스 타임은 당신의 삶을 구한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떠밀리듯 살아가는 시간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용기와 지원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스스로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는 강렬한 경험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6장. 어떻게 쉬고 어떻게 끝낼 것인가. 오아시스 타임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내 친구 폴라는 진정한 휴식이 필요하던 5월 초의 어느 일요일 아침, 보스턴 외곽에 있는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결정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자전거를 타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폴라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탓에 그 소중한 순간을 즐기지 못했다. 휴식 시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없었고 일손을 놓는다는 구체적인 선언도 없었다. 직장에서 부딪힌 힘든 상황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 그녀는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윗선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상사에게 화가 나 있었다. 폴라는 상사와 겪는 갈등을 너무 깊이 생각하느라 5월의 온화한 날씨를 즐기지 못했다. 오히려 자전거를 타면서도 직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스트레스를 그대로 느꼈다. 그녀에게는
일을 잊고 휴식 시간을 자신만의 오아시스로 만들 수단이 없었다. 오아시스 타임은 짧은 휴가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적절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며 짜증을 낸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 또 다른 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아시스 타임을 준비하는 데 투자한 시간은 좋은 경험을 통해 10배의 보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라. 당신은 계획을 세울 줄 안다. 항상 하던 일이니까. 오아시스 타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설령 아무것도 안 할 계획이라고 해도 말이다. 계획과 전환의식이 없으면 익숙한 속도, 지향,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강한 힘을 불러들여야 일상적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계획 자체가 중요하다.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과제, 일, 소셜미디어,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된다. 성공적인 오아시스 타임을 보내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사항. 계획과 준비는 내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다. 나는 삶 속으로 달려가는 것, 상황의 한복판으로 바로 뛰어드는 걸 즐기지만 작은 계획이 큰 차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는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준비가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는다. 매일 몇 분씩 오아시스 타임을 보낼 계획을 세워라. 그래야 오아시스 타임을 맞았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쉴지 알 수 있다. 계획이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허무하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오아시스 타임을 잘 보내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작과 끝을 준비한다.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사람과 어울린다. 속도를 늦추고 삶을 음미한다.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휴식하고 성찰하고 논다. 한 번에 소화하기에는 벅찰 것이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계획을 세울 때 지침으로 삼기 바란다. 어떻게 시작하고 끝낼 것인가? 오아시스 타임을 보호하려면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을 분명하게 정하라. 둘 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일요일에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쉬기로 정할 수 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보지 않거나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정할 수 있다. 시작과 끝을 분명히 정하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과제 목록에 있는 일들을 신경 쓰느라 생기는 불안도 줄어든다. 오아시스 타임이 정확히 언제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5살과 8살짜리 두 아들을 키우며 한 기업의 인사부장으로 일하는 수자는 몇 달 동안 받으려고 생각만 하던 요가 강좌를 중심으로 오아시스 타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종종 그랬듯이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친구와 계획까지 세웠다. 그 계획에 따르면 그녀의 오아시스 타임은 요가 강좌를 들으러 집을 나설 때 시작되어 친구와 차를 마신 후 귀가할 때 끝날 예정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관한 생각을 멈춘 다음 요가 학원으로 향했다. 시간이 넉넉했기에 천천히 차를 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요가 학원에 들어설 때는 다른 목표를 생각하지 않았다. 몸매를 가꾼다거나 성과를 낸다거나 최고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보려고 다른 사람을 살피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놀랍게도 주말 전체가 바뀌었어요. 문득 모든 일을 정신없이 해치우느라 머리만 굴리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몸을 움직일 일이 없었죠. 강좌를 마치고 나니 내 몸의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요가 학원에 다녀오는데 총 4시간이 걸렸지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계속하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꾸준히 학원에 다니고 있다. 수자는 요가복을 입고 요가 매트를 펴면서 자신에게 오아시스 타임이 되었음을 알린다. 이렇게 시작된 오아시스 타임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끝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계속 남는다.
요가로 되찾은 정신적 활력을 느끼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녀의 오아시스 타임은 주말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가족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제 그녀는 휴식 시간이 끝난 후 바로 집안일에 뛰어들지 않는다. 대신 가족과 느긋하게 어울리면서 오아시스 타임을 이어간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식을 정하라. 특정한 행사를 치르는 작은 의식은 다른 종류의 시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의식에는 후각, 미각, 시각, 청각을 비롯한 감각뿐만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도 동원한다. 불, 물, 공기, 흙 같은 사원소도 종종 활용한다. 하루를 쉬든 1시간을 쉬든 일을 중단하고 휴식으로 접어드는 의식을 통해 오아시스 타임을 시작하라. 어떤 사람들은 확실하게 일손을 놓는 실질적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머릿속 이미지를 그려 집중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주의를 돌려라. 지금부터 성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음을 상기하라. 근무 시간은 끝났다. 향수를 뿌리거나 향을 피워라. 간단한 시각화 작업을 하라. 해야 하는 일들을 떠올린 후 하나의 상자나 서랍 혹은 캐비닛에 넣는 상상을 하라.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오아시스 타임이 끝난 후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열쇠를 두어라. 그러면 마음가짐을 바꿀 준비가 된 것이다. 신체적 준비도 오아시스 타임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신호가 된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라. 긴장한 부위가 있는가? 턱 근육을 풀어라. 바닥에 닿는 발의 감각을 느껴라. 편하게 앉아라. 얼굴과 목에 있는 지압점을 눌러라. 코 바로 아래, 콧구멍 가장자리, 콧등을 부드럽게 눌러라. 심호흡을 하라. 2분 동안 조용히 걸어라. 야외에 앉아서 햇빛과 바람을 느껴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를 들어라.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3가지 일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화가 났다면 자리를 피하거나 빨리 걸으며 산책을 하거나 베개를 치거나 뛰어라. 가치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라. 그 사람에게 감사히 여기는 3가지 일을 떠올려라. 또한 촛불을 켜거나 소리를 내거나 향을 피우거나 특별한 음악을 틀거나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다른 방으로 갈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매주 같은 의식을 치르면 몸과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차분해지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 정기적인 의식을 통해 저절로 오아시스 타임을 위한 준비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집에 촛불이 켜지면 내 호흡이 느려진다. 불과 몇 분 전에 급히 일을 했더라도 문득 나 자신이 느긋해지는 것을 느낀다. 회복, 휴식, 성찰의 시간을 끝내고 행동, 성취, 경쟁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리는 의식도 마련해야 한다. 끝낸다고 할 때는 반드시 끝내라. 정해진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오아시스 타임을 이어가면 다음에 시작할 때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된다. 다음은 오아시스 타임을 끝낼 때 치를 수 있는 의식들이다. 기운을 북돋우는 노래를 튼다.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른다. 초를 켜거나 끈다.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컴퓨터를 켠다. 다음 주에 달성할 중요한 목표를 크게 말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오아시스 타임을 끝낼 때는 서로 기대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할 일을 정해 행동과 성취의 시간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워라. 우리 가족은 토요일 밤에 대형 양초를 켜면서 오아시스 타임을 끝낸다. 이 양초는 좋은 한 주를 보내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밝은 빛을 발한다. 또한 우리 가족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는다. 삶에 적용하기. 시작 시간과 끝 시간 그리고 신호를 정하라. 다음 질문에 관한 답을 적고 그대로 지켜라. 오아시스 타임을 언제 시작하고 끝낼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신호로 시작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떤 신호로 끝을 알릴 것인가? 자리를 비웠다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하는가? 쉰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이 있는가?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연습.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오늘날처럼 휴대전화를 자기 몸의 일부인 듯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산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선 휴대전화로 하는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 대개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한다면 시계를 차거나 근처에 시계를 두어라. 태블릿 기기로 책을 읽을 때 잠깐 인터넷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이길 수 없다면 아예 태블릿 기기를 치울 수 있도록 미리 책이나 잡지 혹은 신문을 준비하라.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다면 대안을 찾아라. 옛날에 듣던 음반을 꺼내거나 오아시스 타임 내내 조용히 음악을 틀어둘 재생 목록을 만들어라. 친구와 만날 때도 미리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라.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일이 없다. 다음 질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대안을 확보하면 휴대전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 어떻게 시간을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찾을 것인가? 관심 있는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만나기로 한 친구와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내 오랜 친구 디어드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라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래도 행사에 참여하는 일은 좋아했기에 휴대전화 금지 파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았다. 이 파티에 참석하려면 파티 주최자에게 휴대전화를 맡겨야 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에 지난 몇 년 동안 바에 가서 사람들과 나눈 대화보다 많은 대화를 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 라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거나 숨겨라. 급한 일이 생겨도 휴대전화를 찾지 마라. 휴대전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미리 마련하라. 노트북을 닫아라. 필요하다면 천으로 덮어라. 천천히 노트북에서 멀어져라. 기록할 일이 있으면 볼펜이나 연필로 하라. 회사에서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사무공간의 문을 닫아라. 침실이나 거실에서 일한다면 컴퓨터를 꺼라. 쉴 때는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안식일 선언을 만든 댄 롤먼은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제대로 쉬질 못했어요. 지인들과 카톡을 몇 번 주고받거나 이런저런 밀린 집안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버리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휴식의 시간을 소중히 챙기기로 결단하고 또 어떻게 쉴 건지 미리 준비하고 휴대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잠시 차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쉼과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의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오아시스 타임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